정의감, 그거 먹는 건가요? TV에 나온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매우 안타까웠던 적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 제가 예전에 정의감에 굉장히 불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을 영웅화해서 그 했던 행동을 모방하고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바로잡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변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그런 마음은 다 사라졌고요. 이제 자본주의가 너무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의감, 그거 뭐 먹는 건가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갱년기 증상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자 의사 선생님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얼굴이 확확 달아올리는 그런 느낌은 평상시에는 없으나 약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피가 얼굴에 몰려 확 달아오르는 감정이 느껴진다. 그건 정의감이었다. 나는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부터 그것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이끌어왔던 작은 힘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의감이었다. 그래서 나는 프랑스 혁명가를 좋아한다. 요즘 정치가 문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듯한 생각을 많이 갖게 한다. 영화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세뇌해가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다. 문화를 통해서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다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표효하는 한 역사학자가 있다. 근데 그 역사학자를 말도 안 되게 욕하며 잘못된 역사 강사에 욕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무척 화가 났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욕설을 짓거려대는 그 영상에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비열하게 하고 있는지 손가락이 아프게 써주었다. 그것도 여러 번 썼다. 댓글을 통해서 그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정의감을 손가락으로 최선을 다해 표현한 것이다. 진실한 사람이 훌륭한 행동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을 변호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아주 작은 댓글이라도 표현하는 것이 나는 정의감이라고 믿는다. 친구가 생긴다면 해보고 싶은 건? 나는 살면서 책 10권을 선물한 적이 딱 2번 있다. 한 권은 개념 없음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온갖 진상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실질적 노하우가 담겨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어 내 지인들에게 한 권씩 선물해 준 것이 책 10권이나 사게 되었고 또 다른 책 한 권은 전 친구가 한 명도 없거든요 라는 책이었다. 그것은 내가 직접 쓴 것인데 평상시에 고마웠던 사람 10명에게 그 책을 주었다. 인맥이 별로 넓지 않았던 나는 한 명 정도는 줄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고마운 댓글을 써주었던 모르는 사람에게 그 책을 선물로 주었다. 어찌됐건 인생에서 책 10권을 사서 선물로 보낸 유일한 책 2권이 바로 그것이었다. 예전에 어떤 모임에서 마니또 파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서로 제복 뽑기로 상대에게 선물을 사서 주는 것이었는데 선물 뽑기를 하는 시간에 어떤 여자가 했던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뽑자마자 화를 내면서 나 책 싫어한단 말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싫어하는 마음을 속에 간직할 수는 있지만 지성은 싫어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모두에게 알리는 그녀의 무지함을 보고 무척이나 놀랬던 경험이 있다. 지금 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 하지만 나에게 좋은 친구가 생긴다면 내가 좋아하는 책을 선물로 주고 싶고 그녀가 좋아했던 책을 나에게 선물로 해줬으면 좋겠다. 서로의 정신을 장악했던 책을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너무나 근사한 일일 테니까. 전부 잃은 사람? 나를 위해 평생을 기도해주는 멘토가 계시다. 그분과 대화하다가 최근에 어떤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삶을 포기한 청년이라고 했다. 있을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청년. 그의 어머니는 정신병동에 계셔서 삶의 소망이라곤 도저히 없는 청년이라고 했다. 나의 멘토는 그에게 집을 구해주었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그 사람의 삶을 듣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줄까 고민하다가 내가 지은 책 3권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멘토는 그분에게 그 책을 전해주었다고 했다. 내 책이 그 청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난 기도한다. 내 책에 있는 작은 글귀가 그 청년의 마음을 녹화해 그거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의 몸에는 살이라곤 하나도 없이 빼빼 마른 불쌍한 모습이라고 했다. 나는 그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삶의 의욕을 발견해서 다시 힘찬 모습으로 살아가는 청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어머니도 좋아지셔서 두 사람은 완벽한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다시 만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청년은 사랑하는 여자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게 될 수 있는 그런 천국이 그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한다.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다. 사람을 잃는 것도 적게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이 잃은 것이다. 하지만 소망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 오늘 나에게 가장 마음에 남았던 일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다. 그 사람은 며칠 전에 나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고 좋은 생각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멋지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했는데, 오늘 그 사람의 행동은 정말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는 무척 게으르고 의욕이 없는 모습이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바로 그런 날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전에 멋진 행동과 너무나 다르게 행동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 사람은 원래 저런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는 열심히 살고, 하루는 그렇지 않고, 하루는 좋은 사람이고, 다른 하루는 좋지 않은 사람이고, 하루는 공손하고, 다른 하루는 무례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게 진짜일까? 매일 열심히 살고, 매일 공손하고, 매일 사랑하며, 매일 부지런하고, 완벽히 진실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변함없이 계속된 모습으로 항상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 늘 푸른 소나무처럼 한결같은 모습을 삶 속에도, 내 마음에도, 내 태도에도 계속되었으면 좋겠다.